네, 전문가님 이번 주에도 온라인 강연회 하시는데 이번 주에는 또 어떤 내용을 좀 알아볼까요? 뭐 일단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많은 분들께서 계좌 관리를 잘 못하시는 경우들이 네.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여기 종목 상담도 중요하지만은 내 계좌 안에는 사실 종목 하나만 골치 아픈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나를 좀 골머리 아프게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총체적으로 다 봐드리면서 계좌 전체 전략을 짜야지 나의 전체 계좌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종목 하나만 보게 되면은 그 종목 하나만큼은 어떻게 마음의 위안은 삼을 수 있겠지만은 계좌가 나아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다 봐드릴 수는 없겠지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전체 다 봐드릴 수는 없겠지만 추첨을 통해서 몇몇 분들을 통해 제가 계좌 전체 상담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뭐 내 것을 또 상담 받는 것도 있지만, 내 것이 아니더라도 저렇게 해서 계좌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살아나게 만드는 방법이 있구나, 그리고 저렇게 해서 살려내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배워가실 수 있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으니까요. 꼭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또 추첨을 통하는 거니까 또 여러분들 계좌 또 복구할 수 있는 형태의 또 제가 전략을 드릴 수 있으니까는 오셔서 그 기회 잡아가시고, 기회를 못 잡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걸 통해서 내 종목은 또 내 계좌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도 배워가시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번 주에는 온라인 강연회에서 계좌 전체를 살리는 방법, 계좌 네. 전체의 심폐소생술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저도 궁금한데요.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현지 전문가와 함께하는 무료 온라인 강연에 함께 해주시고요. 자, 저희는 또 이 방송에서 상담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다음 시청자분 만나면서 또 이야기 해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저 아난티. 아난티요? 네. 오늘 많이 빠지는데 매수가가 어느 그래가지고 정도? 원래, 네. 네, 다른 거 하려다가 이거를, 네. 네, 매수가가 얼마예요? 9,870원. 9,870원에 네. 비중은요? 20%. 20%요. 자, 네. 아난티가 오늘 10% 가까이 좀 빠지고 있는데 이거 네. 지난달에 사셨나봐요? 네,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네, 최근에 이거 아난티 왜 사셨어요? 그냥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네, 혹시나 이슈가 나오면 좀 괜찮겠다 해서 사놨는데. 계속 빠지네요. 좀 그죠? 기다려도 될지 좀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아난티가 남북 경협 이런 걸로 엮여 있는 건 아시죠? 그거를 네. 생각하고 사시는 거죠? 네. 그거를 좀 기다리시려고 미리 산 거네요. 그죠? 네, 근데 생각보다 더 빠져가지고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문현지 전문가와 얘기를 해볼게요. 네. 네. 자, 전문가님 아난티인데 이건 뭐 아까 현대 엘리베이보다 좀 더 심각한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뭐 현대 엘리베이가 더 심각한 상태인 거고요. 뭐 그래요? 사실 아난티는 심각하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심각한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남북 경협주를 투자했다면 당연히 그냥 응당 각오했어야 되는 부분. 네네. 한 하한가 정도 한 대 맞을 각오는 돼 있었어야 네. 남북 경협주를 투자할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제일 큰 문제는 이거예요. 투자를 하면서 조금 빠지면은 큰일 났다 생각을 하시는 경우, 종목이 아난티 같은 경우는요, 지난 과거의 상태를 보더라도요, 급등할 때는 막 200% 올라오고요, 또 하락을 할 때는 막 50%씩 또는 하한가 금방금방 내려가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 종목 자체가 원래 그런 애예요. 우리가 자녀를 보거나 또 어린아이를 보면은 시끄러운 애가 있고, 또 건들면 울기만 하는 애가 있고, 낯가린 애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애들을 보면서 얘는 낯을 가리네. 그 낯을 가리는 거 알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 얘는 조금 이렇게 말을 잘못하면 울 수도 있구나. 그러면 내가 운다고 해서 놀라지 말고 원래 잘 우는 애구나 등등을 좀 알고 판단을 하듯이, 아난티라는 종목은 원래 이런 아이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인 걸 알고 투자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제 그렇지 않았다면은 오늘 하락을 하거나 여기서 하한가를 내일 한 방 더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어머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아난티가 올라갈 만한 이유는 당장 없습니다. 그 없는 종목을 사놓은 거예요.
그죠? 그 사실 때부터 그러면은- 올라갈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네. 이거는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냐면요. 그냥 원래 이런 아이니까는 내가 원래 딴 종목에선 3%, 4% 손절할 거를 얘한테 왔을 때는 어때요? 한 10%, 15%, 20% 손절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요. 원래 그런 거죠. 그죠? 다른 네. 종목에서는 이렇게 손절을 할 일이 없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툭툭 떨어지게 되니까 손절할 거면은 한 10%, 20%는 각오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다른 종목은 이렇게까지 떨어졌다가도 올라오는데 시간이 몇 개월 걸리지만 얘는 말 한마디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상한가로 직행해버리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네. 내가 그냥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을 투자했으니 그냥 가져가 볼래. 또는 지금 내가 손절 폭이 크지만 내가 아난티를 선택했으니까 생긴 폭이구나.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고 겸허히 손절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하. 어느 게 낫다라고 표현하기는 전문가 입장에서 말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남북 경협주라서 남북 경협 이야기가 언제 나올지 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들고 가서 좋습니다. 또는 손절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대응하는 방법 자체는 지금 손절하셔서 다른 종목을 매수할 게 있다면은 얘한테 더 이상 끌려다닐 이유가 전혀 없지만 만약 다른 거 투자할 그게 없고 남북 경협 어차피 한번 이야기 나올 수 있거든요. 총선 지나고 나면은 아마 남북 경협 이야기는 한번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것도 어쨌든 나올 수 있을 거란 추측인 거지 말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런 불확실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난티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시청자님 말고도 모두가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4차 산업과 인공지능과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거는요. 지금 사서 내가 30% 물린다고 하더라도 50%가 반토막이 난다 하더라도 10년 뒤에 그 이야기 나올까 안 나올까 하면은 반드시 나와서 세상이 변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남북 경협은 정치 이제 정권이 누가 잡냐에 따라 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굉장히 도박적인 성향을 가진 종목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발전 가능성상 AI, 자율주행, 시스템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것들 등등등 뭐 태양 전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은 들고 있으면은 걱정할 게 없어요. 앞으로 평생 들고 가도 계속 수익 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나 이런 애들은 그냥 도박인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명심하시고 지금 비중이 크진 않으시기 때문에 남북경협 이야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 조금 더 기다렸다가 4월 이후에 저는 정리하는 게 좋다. 그 상황 안에서 얘가 하한가를 가든 뭐 상승을 상한가를 가든 춤을 추든가 냅두는 거예요. 얘는 원래 그런 하니까. 안 하는 게 좋겠다. 네,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는 말은 도박하는데 돈을 더 태우겠다. 그 이야기인데 제가 그거를 적극 막 권유해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이거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투자하는 것과 모르고 투자하는 건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지금 나는 도박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되뇌이시면은 이 도박이니까 잃어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손절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4월 이후에 이제 남북경협 이야기가 네. 본격적으로 조금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상의 문제를 보고 그때까지도 안 나오고 한 올 말까지 가져갔는데 안 나오면은 도박을 내가 잘못 베팅을 했구나, 실패했구나 생각하고 그때는 겸허히 투자한 돈을 조금이라도 걷어들이시고 다른 종목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금은 일단 가져가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아난티에 대한 해법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아난티라는 종목의 성격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남북 관계도 잘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한다는 것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예, 저 미래에셋대우고요. 미래에셋대우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8,740원에 샀고요. 네. 100%예요. 100%를 사셨어요? 네. 아이고, 8,740원에 100%요? 네. 이거 엄청 오래 한 시간- 들고 계셨네요, 그러면? 네, 네. 2018년도 네. 여름에 샀거든요. 1년 네. 반 넘게 가지고 계셨네요. 네. 이 증권주가 잘 안 가서 이거 고민이 되게 많으셨을 텐데, 네. 이거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걸 이제 이게 많이 오를 줄 알고 네. 여기다가 이제 올인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가질 않고 오히려 네. 더 떨어지기만 해서 이걸 네. 이제 손해를 보고 그냥
팔아야 손절하기에는 될지. 너무 아까워서 금액이 제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러세요? 그러고 이 방송을 보다가 저희 문 전문가님께서 너무나 잘 상담을 해주시는 거를 쭉 지켜보다가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마음을 전화를 먹으셨군요.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한번, 전문가님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네. 자, 처음으로 상담해 보시는 거니까, 우리 문현지 전문가의 뜨거운 맛을 네. 한번 보여주시죠. 원래 비중 100% 들어갔다 하셔서 지금 이제 그 전화 받으시는 동안에 어떤 따끔한 이야기를 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네. 오랫동안 봐오셨다니까는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게요. 일단 개인적으로 방금 생각난 이제 드립이라고 하잖아요. 멘트가 네. 이런 기법을 오늘부터는 제가 명명을 해야 되겠다. 뭔가요? 그래서 100% 정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타짜 기법이라고 내가 표현을 해야 되겠구나. 네. 사람들이 이렇게 비중 100% 들어가는 게 어떤 건지 잘 알겠다. 우리 영화 타짜를 보게 되면은 그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올인해버리는 경우가 올인하죠. 생기죠. 네. 근데 올인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 게임판에서 한 사람은 엄청난 돈을 딸 수 있습니다만은 나머지는 전부 다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가 돼버리는 거죠. 이 100% 비중이라는 건 그래요. 어떤 투자를 하시던지 간에 100% 비중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건 내가 확실한 정말로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할 때 이야기인 거지. 사실 미래에셋대우를 100%를 사가지고 들고 가는 어떤 누구라고 하더라도 저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직 끝난 싸움은 아니고 지금 여기서 포기하냐 들고 가냐 싸움인데 저는 미래에셋대우를 100% 살 생각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정도 확신은 없어요. 저는 이 회사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 시청자님께서는 100%를 담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확신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100% 비중을 넣으면은 이렇게 오랫동안 가져갔지만 추가 매수도 못해, 비중 조절도 안 돼,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번 투자할 때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영화를 보더라도 100%를 넣었다가 그 승부에서 져가지고 돈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아쉬워서 거기 도박장에 계속 끌려다니다 보면은 결국 안 좋은 일까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완전히 영화 주인공 타짜에서는 고니죠. 그런 고니처럼 내가 망했지만은 제대로 배워서 내가 다시 한번 전화위복으로 삼고 해보겠다라고 가진 사람들이 성공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미래에셋대우는 투자 실패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투자 실패를 한 거 가지고 겸허하게 생각을 하고 다음번이 있냐 없냐 싸움이지 이 종목 잘 나가냐 안 나가냐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네, 선생님. 네, 그래서 미래에셋대우를 탈출을 잘하고 손실이 얼마나 하고 이제 이 싸움은 이제 끝났어요. 이건 이미 패배, 그냥 졌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 다음에 투자를 안 하신다면은 이것만 잘하면 되지만 제 생각에는 투자는 앞으로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고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미래에셋대우가 당장 올라갈 이유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당장 올라갈 이유가 눈꽃만큼도 사실 없는 상황이 맞아요. 저는 완전히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은 올라갈 이유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에는 올라갈 건가요? 하면 저는 올라가지는 않을 수밖에 없다 표현해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런 증권사들이 올라가려면은 지수가 올라가지고 지수가 올라갈 만한 탄탄한 힘이 있어야 되고 경제 성장률이 좋아야 되고 사람들이 투자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자금들이 막대한 자금이 다 부동산으로 몰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기 힘든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또 그 기업들이 또 성장률이 또 멈추고 지금 현대차도 공장 돌렸다가 안 돌렸다가 반복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증권사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투자를 해줘야 수수료를 먹고 살 텐데 아니 투자를 안 하니까 결국에는 얘들이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나아질 가능성보다는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2.1%에서 1.9%, 1.8%, 1.7% 자꾸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럼 증권사는 앞으로 밥벌이가 조금씩 그릇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이해가 혹시 되셨나요? 네, 선생님.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주 오래 가져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주 오래 가져가도 밥그릇이 자꾸 작아지는 곳에 지금 100%를 위쪽에서 붙여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 가져간다 하더라도 미래에셋대우라는 기업 자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앞으로 그래야지 수익이 좀 더 많이 나고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경제가 점점 우리나라가 확장이라고 보기보다는요, 이제 침체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기업에 투자를 해줄 것인가라고 본다면은 기업에 투자를 잘 안 할 거라는 거죠. 투자를 네. 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건 분위기예요, 분위기. 그런 네. 투자를 꺼리게 되면은 미래에셋대우와 같은 증권사가 수수료를 많이 받아내기가 힘들어질 거고, 그러면은 수수료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그 증권사는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보면은 어떤 증권사 하나가 망하게 되고 그걸 또 합병시키고 자꾸 경쟁자가 줄어들면은 다시 밥그릇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과정이 생기기까지 최소 10년, 20년은 걸릴 텐데 그때까지 얘는 지금 엄청나게 올라갈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개별 호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답답한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전망은 사실 2018년부터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전망이었고, 저는 2018년부터 증권주는 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정말 많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제 그걸 하지 않고 100% 들어갔으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투자 실패다 생각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은 그래도 장기로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요? 추가 매수를 어떻게 내가 좀 목돈 가지고 오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그 희망을 잘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거는 실패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손실을 줄여서 나오나 싸움인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얘는 지금 6,700원짜리를 저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안 좋은 전망 상황 안에서도 주가는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와서 지금 7,7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정도까지 올라와서 회복만 해준다면 저는 저기가 손절을 할 절호의 찬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좀 장기로 가져가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은 하지 않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전략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시스템 반도체, AI 이런 종목들이 훨씬 더 미래가 밝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미래에셋 대우에 대한 해법 자세하게 알려드렸으니까요. 시청자분께서 잘 판단하시고 올바른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가지고 계세요? 메탈라이프요. 메탈라이프고요. 매수가는 비중은요? 50%요. 50%고 매수가는요? 24,650원이요. 24,650원에 50%. 네네. 자, 메탈라이프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건데, 그죠? 아, 저는 주식을 시작한 지 이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아이고, 네. 근데, 장기적으로 정말 묻어두고 싶어서 10년 이상, 20년 이렇게 딸아이를 위해서 네. 뭔가를 사놓고 싶은 마음으로 주식을 막 찾다 보니까. 네. 이걸 어느 찾으셨어요. 방송에서 네. 메탈라이프가 이제 시작하는 거를 사면은 앞으로 이렇게 오를 가능성이 묻어두면 몇 배 이상으로 그런 희망을 갖고 샀는데 네. 과연 이 종목이 그런 종목이 될 수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한번 여쭤보죠. 한번 그러면은 이게 괜찮은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전문가님이랑. 네네. 네. 자, 전문가님. 메탈라이프인데. 네, 이거 어떡할까요? 이제 딸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해 주신다 하니까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서 갑자기 또 그러니까 네. 어떤 종목을 사놔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네, 모르면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 예, 모르면 안 하는 게 맞는 게, 이게 네. 나쁜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좋은 이야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는데 하니까 자꾸 손실이 나고, 모르는데 하니까 미래가 망가지고, 모르는데 하니까 계좌가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자꾸 모르는데 해서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 주식 시장은 제가 이거는 조금 약간 격앙이 됐는데, 주식 시장은 남의 돈을 뺏는 시장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시청자님의 돈을 뺏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내가 모르고 들어오면 당연히 뺏기는 거잖아요. 그죠? 뺏겨. 그럼 모르는데 자꾸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알 때까지 조금 실력을 쌓고 하는 게 맞는 걸까요? 그냥 어느 게 옳다 그르다를 봤을 때 어느 게 맞는 걸까요? 후자요. 그럼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모르면 안 하고 알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딸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해 주신다는 마음은 정말 좋지만 저는 메탈라이프라는 기업을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상장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기업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딸아이를 위해서 묻어두신다면은 아주 저명하고 망하지 않을 기업 있잖아요. 10년, 20년 네. 뒤를 봤을 때도 충분히 성장하고 있을 기업을 사야 되는데 메탈라이프가 어떤 기업이며 그리고 이 회사가 뭐 5G 상용화로 뭐 큰 기업이라고는 하지만은 그렇게 좋은 기업이 왜 이제 상장됐냐라고 물어보면 또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네. 차라리 저명한 삼성 SDS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관련주로서는 또는 네. 삼성전자 또는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충분히 가격이 빠졌을 때 사던가 하는 게 좋고 아. 아니면은 내가 모르겠다 하면은 차라리 애를 위해서 교육보험, 교보생명이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교육보험을 들어주는 게 낫잖아요, 훨씬 더 안전하고 돈이 좀 더 탄탄하잖아요, 그죠? 근데 네. 취지는 정말로 제가 이제 어머님의 마음이 또 느껴지는 네. 거지만은 지금 이거는 좋은 투자 방법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아, 일주일밖에 그래요?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따끔할 수는 있는데 조금 네, 이렇게 아니에요.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더 조바심이 나요. 더 여기 빠지면 안 되는데 하는. 여기 여러 가지 마음이에요. 주식을 해야 되나 아니면 해야 돼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맞아요.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해야 돼요? 제대로 해야 돼요. 운전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살다 보면 운전 필요하잖아요. 근데 면허 없이 그냥 나 운전대 잡아가지고 운전하면은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운전도 제대로 해야 되듯이 주식도 해야 되고요. 우리 요리할 때도 칼은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되죠. 근데 칼 위험하잖아. 네네. 그러니까 애한테 칼을 쥐어줄 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든 주식 시장에서는 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잘 모르는데 칼을 들고 지금 휘두르다 보면은 내가 다치든 남이 다치든 뭐가 다쳐요. 그런 상황이 제가 지금 걱정이 되는 거고요. 칼은 네. 반드시 써야 되고 주식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데 조금 더 공부하시고 하는 게 어떨까? 저희 방송 진짜 저만 믿고 한 3개월만 한번 보세요. 보고 난 다음에 한번 해보세요. 조금 네네. 제가 이해시켜 드릴게요. 아, 네. 그러니까 일주일밖에 안 됐으면 이거 빨리 팔아버리고 이 돈 아, 아직 네, 빨리 손실 많이 안 파는 게 났어요. 네, 손실 많이 안 지금 한 났어요. 4만 얼마야?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밥값 내가 알겠어요. 조금 생각하고 그냥 팔아버리고 올라가든 말든 중요하지 않아요. 아, 네. 네, 여기서 수익 나든 안 나든 그러니까 내가 무면으로 운전했는데 내가 한번 이렇게 동네 한 바퀴 잘 돌았든 안 돌았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걸 좀 줄여놓고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러니까 조금만 공부하시고 이 방송도 조금만 보시면 제가 다 이해시켜 드리거든요. 최대한. 예, 지금 그래서- 선생님 말씀 좀 드려도 되나요? 어떤 거요?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니까. 다른 정보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이렇게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기업 있잖아요. 공부. 네, 네. 그런 걸 투자하시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인 거기 때문에 네. 지금은 다른 걸 산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매도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조금만 더 공부하자라는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메탈라이프까지 오늘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는데요. 오늘 굉장히 딥한 상담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많은 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또 상담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